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서 사기죄 고소 방법, 혐의 없음 처분 시 불복 방법, 기소 후 고소인이 하여야 할 일, 그리고 합의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고소를 하는 이유, 그리고 사기꾼의 수법, 그리고 사기죄 증거 확보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기꾼은 대부분 편취한 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숨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았을 경우 민사 확정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형사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자기가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숨겨놓은 재산을 현실적으로 뱉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언제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일부라도 공탁을 해야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기소 후 1심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 또는 1심 법정 구속 후의 항소심 단계에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에 가까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단계, 즉 상고심 단계에서는 변제 또는 합의를 하여도 상대방의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이나 또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앞의 말을 종합하면 기소가 되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 기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한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가 각기각이 돼서 혐의 없음 처분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이후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 처분이 나버립니다. 이 말은 첫 고소 시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서 성공을 해야 된다. 즉 기소를 이루어내야만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기꾼 수법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를 못 믿나며 인적 관계를 강조하겠죠. 두 번째, 두 달에 이자 10%를 지급하겠다, 6주에 원금 보장하고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허위의 성공 사례기 또는 연예인, 공무원, 교수 등도 투자를 하였다면서 현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약서 등 증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하더라도 깨알 같은 글씨로 읽기 힘들게 하고 읽으려고 하면 형식적인 것이다 라며 못 읽게 하죠. 그리고 계약서 내용과 피고수인 하는 말이 다르면 계약서는 형식적인 거야, 내 말이 약속이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은 이유에는 약속한 돈의 지급을 미루면서 그 수익처로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여러 변명을 하면서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 사라집니다. 그러면 고소인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고소인을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겠죠. 그러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 이후에는 불현듯 나타나서 편취한 돈의 일부만 지급하면서 이 돈 받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내가 감옥 들어가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지 않느냐, 필히 돈을 갚을 테니까 고소 취하해달라면서 고소 취하장 써달라고 합니다.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액의 10% 정도 돈을 지급하면서 이 돈 안 받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사기꾼의 행태입니다. 모든 고소사건에서와 동일하게 사기죄에 있어서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우선 될 수 있는 한 5만원권 현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가 제일 좋고요. 정 안 되면 수표로라도 지급하고, 지급하기 전에 수표 앞 뒷면 사진을 찍고 피고소인으로부터 배서, 즉 수표 뒷면에 피고소인이 수기로 기명 및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용증, 투자계약서 등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피고소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피고소인의 구두 약속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수기로라도 작성을 요구하고 원본 한 부를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에는 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서명을
하게 한 후에 공정하는 것이 좋고요. 공정은 힘들면 인감도장을 계약서에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피고 수인이 필히 자필로 기명, 서명을 하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은 위조가 안 되잖아요. 지장을 찍게 했을 경우에는 필히 원본 한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녹음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후 녹음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당했다는 사실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녹음이 어려우니까 그 전에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하실 때는 상대방을 안심시킨 후에 녹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고소할지 여부를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 녹음한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녹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녹음하실 때는 기망 또는 약속의 핵심적인 사항을 녹음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원금을 보장하겠다, 2달 내에 원금과 이자 10%를 변제하겠다, 빌딩 짓는데 빌린 돈을 사용하겠다는 등 기망 또는 약속의 핵심적인 사항을 녹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많은 말을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녹음하실 때 보면 고소인 스스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말을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음을 하였을 경우에는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 작성해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카오톡 등 문자 대화 내용도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건 후에도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문자 대화를 시도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문자 대화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 전에 문자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서도 아주 좋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시 입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해서 말을 들은 사람 등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사기죄의 적용 법조, 사기죄 범죄 사실 예시, 사기죄 고소 시 유의사항, 사기죄 고소장 샘플, 그리고 집단적 피해의 경우 조치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